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2천억밖에 안 돼요. 기업 가치 분석에 있어서 자사주는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동 주식을 구하게 되는 이유는 외국인분들도 계좌 개설과 펀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공간 궁풀소 13편으로 찾아온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각 부서의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규태 님이 문의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와 공부를 병행하던 중 관점을 잃고 강명해 리츠투게더 펀드를 시작하게 된 초보 투자자입니다. 시가총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총으로 기업 가치를 가늠할 때 발행 주식수를 곱해야 하는 것인지 유통 주식수를 곱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점 도서에서는 발행 주식으로 시총을 구하는 듯하나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기에 기업의 실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통 주식수를 곱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혼동이 됩니다. 발행 주식수를 곱하는 것이 맞다면 왜 그러한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점 책에서도 그랬지만 기업의 주가는 큰 의미가 없고 기업의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우선 질문 주신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하게 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차이 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수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기 주식수에 들어가게 되고 이 주식은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에서는 제거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에 저희가 시가총액을 구할 때는 이 자사주, 자기 주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포함한 발행 주식수 전체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통 주식수로 보게 되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자사주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좀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기존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시던 분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본인의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데 사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사주를 정확하게 다 제거하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있고 유동 주식수가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회사 안에 잠겨있는 자사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주식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유동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거래가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 유동 주식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동 주식을 구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작다면 해당하는 기업의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거래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좀 클 수 있고요. 실제로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종목으로 가져가기에는 유동 주식수가 너무 적으면 거래량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지수가 사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는 해당 기업의 유동 시가총액,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통해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잠겨있는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유동 시가총액을 따져서 이 순위대로 코스피 200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지 혹은 변동성은 또 왜 이렇게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내용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서 유동 주식수도 같이 좀 고려. 아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개인은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를 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 분석에 있어서 자사주는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율상 엄청 큰 거라면 고려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스텝 5를 쭉 해나가면서 보통은 스텝 4 맨 뒤쪽에다가 영업 외가치 부분을 써놓거든요. 지배구조성 자사주가 많다거나 유동성이 굉장히 적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놔요.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기업가치 산정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이 기업 분석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어야겠죠. 다음 질문은 우리 연금전도사인 엘빈께서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전도사 엘빈입니다. 궁풀소 11편에 공금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퇴직연금 DC형 전환 후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요. 연 임금 상승률이 5%라고 가정했을 때 S 플러스 펀드 상품과 비비용으로 유지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 한번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년 동안 연평균 8%를 유지한 펀드가 없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S 플러스의 상품을 직접 개설해보니 기간 총 수익만 확인이 돼서요. 두 번째는 간단히 퇴직연금을 현재 DB용으로 그냥 유지할지 아니면 S 플러스에 투자했을 때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S 플러스 펀드 상품과 DB형으로 유지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 한번 계산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리 계산 등 복잡한 산식들이 있지만은 단순 단리 계산으로 하는 거와 두 번째는 근속 연수를 13년간 근속한 것을 가정을 했고요. 이 가정한 이유는 저희 펀드가 13년째가 되는데 저희 펀드 수익률과 단순 비교하기 위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률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단리 계산으로 DB형 임금 상승률이 과거 13년 동안에 5% 상승하였다면 13년 곱하기 5 하면 65%가 되고요. 이건 당연히 연평균 5%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로 만약에 가입하였다면 총 13년간 운용 성과가 404%입니다. 당사 펀드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수익률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31%가 되는데 DB형 임금 상승률 5%의 수익률과 당사 글로벌 펀드로 가입했을 때의 연평균 31%의 수익률은 6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성과는 과거 수익률을 근거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이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실적배당 상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이제 DB형 퇴직연금을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S 플러스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차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B 퇴직연금 자체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용까지 해서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연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냥 DB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연봉이 감소하거나 또는 임금 상승률이 3% 이하로 감소해서 낮아질 경우에는 바로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당사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B형 퇴직연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퇴직 직전에 연봉, 즉 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DC형으로 전환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면 DB형과 DC형이 아마 혼용이 되고 있을 건데 DB형은 현재 연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이라면 기존 퇴직연금은 DB형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향후에 납입되는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전환을 하셔서 당사 글로벌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DB 퇴직연금이 임금 상승률 5% 이상이라고 하면 어차피 투자를 안 해도 5%가 오르는 거니까 굳이 DC형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우리나라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4.3%였습니다. 평균. 말하자면 5%라는 임금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이고 연간 5% 이상의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은 연 수익률이 5%라고 봤을 때 손실을 감안하고 실적 배당을 하는 상품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5% 이하로 아까 말씀드렸던 3% 이하로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상황에서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0% 내지는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당사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으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시도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 3% 이하의 임금 상승률은 실질 수익률이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바이올렛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홈페이지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6일 이철용 고객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계좌 개설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계 중국인 F4 비자고요. 외국인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현재 S 플러스 자산운용 판교 본사 방문에 하나요 외국인 계좌 개설 및 펀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필요 서류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말고도 영주증이나 또는 이제 국내 거소 신고증 같은 것들로 이제 가름이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여권이 필요하신데요. 비거주 판정 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권은 꼭 필수적으로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경우 여권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등록증과 여권이 필요하신데요.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서 저희 판교 본사를 방문하시면 외국인분들도 계좌 개설과 펀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네. 이 세 개가 네. 각각 다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뭐 6개월 미만이면 세 번째 계획 네. 계좌 개설 때문에 우리한테 와야 되는 네. 원래는 저희 쪽 모바일 어플은 그냥 한국인 신분증 특화로 돼 있어서 안 되고 제휴은행 쪽도 자기네들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증권 연계 계좌는 안 돼가지고 꼭 저희 쪽으로 방문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은. 오늘은 다양한 주제의 질문으로 3명의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공풀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